딸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영학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말엔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성매매와 아내 죽음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오전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영학의 신병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어제 오후부터 이제 이영학을 바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오후 이영학을 청사로 불러 7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사전에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불분명했던 데다 구속 만기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빼면 제대로 된 경찰 조사는 많아봤자 4일에서 5일 정도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경찰 송치 자료가 조금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단 어제 이영학을 직접 불러 상태를 한번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학을 직접 대면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면서 기초 조사도 하고 진술 태도 등을 점검해 보기도 하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앞서 경찰은 이제 이영학이 좀 정신을 차린 뒤에 연일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검찰에선 어떻습니까? 오늘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 수사에 앞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검토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의 상황이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우선 어제 한 차례 이영학을 불러 조사한 이후 이번 주말 동안에는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어제 소환 조사 내용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수사의 큰 틀과 방향 등을 정리한 뒤에 다음 주 초부터 이영학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살해와 시신 유기뿐만 아니라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나요? 네, 일단 이영학의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런 동기를 밝혀내는 등 짧은 기간 혐의를 입증하고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는 성과를 냈죠. 하지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입증 등을 위해 집중하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살인 사건 수사를 일단락 지은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성매매 의혹과 성매매 알선 의혹, 특히 지난달 숨진 아내의 죽음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내 최 씨가 투신한 직후의 모습인데요. 상식적으로 아내가 투신한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글쎄요, 뭐 오열을 하거나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성을 잃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내가 투신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곁에 지키면서 뭐 오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서성거리면서 연신 휴대전화만 본다든지 하는 장면도 있었고 아내 투신 이후 6시간 만에 다시 현장에 나타나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핏자국을 지우기도 하는 등 수상한 정황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영학의 아내가 투신 직전 이영학에게 폭행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로 이영학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른 사건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차 사고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뒤에 오던 차가 또 뒤따라서 박았다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흰색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서울 성산대교 부근 강변북로 일산 방향 상황인데요. 우선 흰색 화물차 사고 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화물차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선행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차에서 내려 상황을 양쪽 차량 탑승자들이 서로 확인을 하고
원래 타고 있었던 대로 파란색 트럭에 4명, 벤츠 승용차에 1명 이렇게 다시 탑승을 하고 차량을 갓길로 빼려는 과정에서 흰색 화물차가 앞에 있던 파란색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화물차 운전자 40살 장모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요. 나머지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예. 또 해상에서는 낚시 어선끼리 부딪힌 사고도 있었고 또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다고요. 네, 이번 해상 관련 사건도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깜깜한 항구에서 한 40대 여성이 물에 흠뻑 젖은 채 해경의 구조정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45살 여성 A씨인데 술에 취한 A씨는 어젯밤 10시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선착장 끝을 따라 걷다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일행 48살 남성 B씨가 A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행인들 신고로 해경이 출동해 2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전남 여수 군내항 앞바다에서는 오늘 오전 6시쯤 낚시객들을 태운 7톤급 어선이 1톤급 어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7톤급 배에는 낚시객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고 1톤급 어선에는 71살 선장 A씨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A씨가 바다에 빠졌고 이후 구조가 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7톤급 어선 선장이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선장과 낚시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미국에서 지난 8일 밤에 시작된 나파밸리 산불이 계속돼서 사망자가 30명이 넘었다고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나파밸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주변부로 퍼지면서 사망자 수가 최소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선 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과거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1933년 그리피스 파크 화재 사망자 수보다 2명이 더 많게 됐는데요.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아직도 21개의 대형 산불에 대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종자 수가 400명이 넘어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